예를 들어서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것처럼 이런 여행사들이 있고 탑항공처럼 항공권 구매 대행을 하는 데가 있고. 저희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처음에 그런 거 얘기 안 했는데 밤 되면 연락이 와요. 손님 중에서 이렇게 말이 길어요 보통. 그럼 대충 눈치를 딱 봐서 여행사들도 너무 까발리면 또 저격당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내가 여행사를 차렸다라는 걸 어떻게 알렸어요? 그러시면은 직원분들한테 그렇게 급여를 많이 주셨어요. 사장인 내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벌어보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돈입니다.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신 거죠? 여행사 하고 있어요. 여행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사는 예를 들어서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것처럼 프로그램을 짜서 네. 뭐 상품을 개발하고 이런 여행사들이 있고 탑항공처럼 항공권 구매 대행을 하는 데가 있고. 저희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손님들이 저희를 인터넷에 찾으면은 저희가 가이드만 붙여주는 그런 구조예요. 가이드만 붙여준다? 네네. 그럼 주로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손님들이? 전 세계에서 다 와요. 그럼 한국인 가이드를 붙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2013년에 틈새 시장이었는데 자유 투어, 그러니까 프리스타일 원하는 대로 투어를 해주는 건데 마케팅을 인터넷만 해요. 요즘은 대세가 사람들이 직접 다 알아서 세팅을 해요. 뭐 항공권이나 아니면 호텔, 비자 같은 거 다 해결하고 막상 한국에 왔을 때 언어의 장벽이 있으니까 투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역할만 해주는 틈새를 공략을 한 거죠. 그러면 그것만 딱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것만 딱 해결해주고 그리고 커리큘럼을 짜는데 좀 어렵다 싶으면 저희가 다 짜주고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가이드가 그렇게 따라다니면 되는 거고. 그렇죠. 없다 그러면 또 준비된 게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렇죠. 나오는 거고. 원하는 건 다 해줘요. 말 그대로. 뭐 알아서 이해하시겠지만 처음에 그런 거 얘기 안 했는데 밤 되면 연락이 와요. 손님 중에서 이렇게 말이 길어요 보통. 그럼 대충 눈치를 딱 봐서 저는 그런 데를 좋아하지 않는데. 아니 그러면은 유흥업체들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도 내가 받는 게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저희는 오로지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만. 그렇죠. 저희는 그게 컨셉이었어요. 깔끔하게 무슨 바가지 씌우는 거, 쇼핑 들어가서 벌써 커미션 나오고 이런 거는 아예 없다고 저희는 강조를 하고요. 그래요? 이미 정해진 가격만 받고 그런 코스는 전혀 없는 걸로. 우리는 그냥 가이드 제공에 대한 비용만 받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사업이 잘 됐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저한테 막 찾아왔었어요. 구조가 어떻게 되냐, 수익 구조가 이게 되겠냐. 개인 투어, 자유 투어 쪽이 좀 불모지였던 거죠. 왜냐면 수익 구조가 그 전에는 쇼핑이라는 의미 자체를 바가지 씌우는 거, 인삼이나 보석, 자수정 이런 거. 지금도 어디 중국이나 홍콩 여행 가면은 게르마늄 뭐. 그게 어마어마해요, 수익이. 거기서 안 나오면은 이 운영이 안 되는 구조거든요. 이게 여행사들도 너무 까발리면은 또 저격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조가 저는 좀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어 틈새를 잡은 건데 저희가 정한 가격에 대해서 큰 불만도 없고 그렇다고 저희가 수익이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적정한 가격에서 했는데 이제 그 컨셉이 마음에 드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의뢰가 많아진 것이죠. 어떻게 얘기하자면 이 공식적인 상품보다 뭔가 수요자의 니즈에 딱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지금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6년 꽉 6년 채웠죠. 차요? 네, 6년 꽉 채웠죠. 이거를 만약에 2013년, 14년 제가 처음 할 때 이런 인테그가 있다면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게 많이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으니까 하려고. 근데 지금은 이미 많이 카피를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요? 저희 직원들 중에서도 보고 있겠지만 독립해서? 한 7명이 그렇게 하고 다 독립해서 나가고. 근데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처음에는 저도 속이 상했죠. 근데 이제 그걸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다라는 마음으로. 그렇죠. 그리고 제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아직도 저희가 이 시장에서는 인터넷상에서 봤을 때는 독보적이니까. 그래요? 트립어드바이저라는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 리뷰가 지금 한 200개 정도 돼요. 이 일을 하시게 된 계기. 돈 벌어야 되니까. 원래 여행 쪽에서 근무하셨어요? 그럼 그 전에 뭐 하셨는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미술을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집에 군대를 가게 됐고 군대에 있으면서 영어를 배웠죠. 나와가지고 해외를 나가자 해서 청원경찰을 11개월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캐나다 밴쿠버로 갔어요. 캐나다로 가서 잡일들 이것저것 다 하고 설거지 이외에 많이 했어요. 근데 올 때는 이제 옷가게를 하나 홈베이스로 해가지고 그걸 매각한 다음에 와가지고 영어 학원을 차리자라고 해서 왔거든요. 몇 년 계시다 온 거예요? 거기서 2년이요. 와서 보니까 법이 고등학교 졸업은 학원 강사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최소한 2년제 대학을 나와야지 강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멘붕이 온 거죠. 그래서 법을 바꾸겠다고 그 당시엔 또 끄르르 피가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다. 시위를 했죠. 1인 시위를. 그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요? 피켓 메고요? 피켓 메고. 사진 드릴까요? 15일 했어요.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야 되니까 막 거기서 막 먹지도 않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이 국회의원들 어떤 이 법의 힘을 느꼈어요. 안 되는 거는 정말 안 되는 거구나. 하지만 또 제가 좋아하는 에머슨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네. 어차피 법이라는 것도 네. 한 사람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거고 네. 그 사회에 의해서 계속 바꿔져 가는 거기 때문에 의지가 있는 젊은이들이 노력을 하면은 바꿀 수 있는 게 법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런 미친 짓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안 바뀌더라고요. 얻은 게 있었던 일단 그런 경험이죠. 뭔가 끝까지 시도해봤다는 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도를 해본 다음에 일단 끝을 내자. 해봤냐 안 해봤냐 해봤냐 안 해봤냐 중요한 거지. 예, 뭐 결과는 좋으면 좋지만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대신 개인 과외는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과외로 돌렸죠. 개인 과외를 했는데 어떻게 좀 괜찮게 됐었어요. 그때가 몇 살 나이가? 27살 하다가 제가 옛날부터 그림을 그렸었고 또 사진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가지고 돈은 뭐 아직은 많이 안 벌어도 괜찮다.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찾아야 된다는 게 더 중요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외국인들이 투어를 오면은 거기에 가이드가 붙고 버스 기사가 붙고 또 사진사가 붙어요. 좋게 말하면 관광 사진사지 주 업무는 사진 찍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업무는 가이드 시다바리. 가이드 시다바리를 해주는 사진 찍는 순간에는 사진 찍지만 그 그렇죠. 외적인 그 외에는 시간에는 다 그냥 시다바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왜 택했냐면은 제가 사진 분야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근데 그 많은 피사체들 관광객들을 맘 놓고 찍을 수 있잖아요. 사진은 많이 찍어봐야 이 실력이 느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많이 찍었었죠. 이제 그때 여행에 대한 이건 좀 이상하다. 이 관광 와가지고 또 계속 바가지를 씌워서 거기서 나오는 그 수익으로 배분을 하고 하는 구조가 뭐 오랫동안 지속해온 거지만은 이거는 언젠간 변하겠다 싶어서 메모를 해놨죠. 전 메모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태국을 갔어요. 왜냐면 사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한국에 있는 환경보다는 태국에 가서 하면 아무래도 제가 자연. 조금 더 유리한 위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사진사를 했어요. 웨딩 사진을. 그렇게 하고 이제 웨딩 사진이면은 그 태국에 있는 현지 분들을 위한 사진이요? 네네. 또 거기서도 사업하겠다고 쇼핑몰 준비했는데 투자자하고 좀 틀어져가지고 돈이 이제 하나도 없이 한국에 건너오게 됐어요. 다시. 근데 이제 가지고 있던 그 사업 아이템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될 만한 게 여행사 이게 괜찮겠다 싶어서 시작을 한 거죠. 돈은 그때 하나도 없었어요. 350만 원. 그럼 처음에 내가 여행사를 차렸다라는 걸 어떻게 알렸어요? 페이스북. 페이스북? 페이스북 저희가 지금 54만 명? 팔로워가요? 페이스북이 크니까 저같이 개인 한 명이 하는 여행사가 보여줄 게 있는 거죠. 신뢰성을 줄 수 있죠. 잠깐. 팔로워가 55만 명이나 있으면은 그 계정 자체가 어떤 비즈니스 안 돼요. 안 돼요? 거기다가 광고를 실어주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그런 것도 안 돼요? 그것도 제가 준비를 했었죠. 저희 팔로워 같은 경우는 보통 동남아 쪽이 많아요. 그러니까 팔로워 중에서 실질적으로 실구매자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 층은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래도 태국 광고를 실어서 내보내면은 그러니까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좀 게을른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팔로워가 많아지고 그랬을 때가 이제 2015년, 14년 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제가 그때 결혼을 해가지고 첫사랑하고 그 좋은 시간을 좀 보내느냐고 가정에 충실하는 거야? 일에 조금 손을 뗐죠. 돈보다 가정을 선택하신 거네요? 그렇죠. 뭐 후회는 없어요. 그럼요. 페이스북 그 계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본질은 우리나라에 두시고 주 수요자층은 대부분 동남아 쪽이었다는 거죠? 동남아가 많았죠. 그러다가 2013년 7월쯤에 트립어드바이저라는 그 사이트를 알게 된 거예요. 그때는 거의 비어 있었거든요. 한국 카테고리가. 거기서 여기를 한번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리뷰를 이제 많이 끌어들인 거죠. 거기서 이제 바로 1등이 돼가지고 거기서 계속 들어오기 시작한 건데 거긴 동남아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다 오는 거니까. 이제 한국을 검색하는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가장 1등 업체니까. 그렇죠. 신뢰성이 있으니까 갑자기 확 컸죠. 내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시작을 했을 때 제일 힘든 부분이 내가 지금 보여줄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실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내가 보여줄 게 없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셔야 하신 리뷰. 거예요? 리뷰로? 트립어드바이저에 달았던 리뷰 그리고 그 당시에 비어있던 공간에 1등을 하고 있다는 그 숫자가 의미가 컸죠.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지속적으로 광고를 하고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없다고 해서 시작을 못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자기 확실한 의도가 있고 컨셉이 있으면은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실천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그렇죠. 있을 뿐이지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아무도 모르죠. 계속 노출을 해야 돼요. 한창 사업이 잘 되실 때가 몇 년도였어요? 지금도 나쁘진 않은데 13년 말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때는 가이드를 직접 뛰셨나요? 2013년 중반부터 후반 때는 제가 이제 활발하게 저 혼자니까 하고 이제 13년 말에는 바빠지니까 직원들을 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 당시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재밌죠. 키워나가는 과정이. 2014년에는 제가 거의 빠졌죠.
직원분들로만 이제 업체가 거의 운영되다시피 그렇죠. 관리자가 있고 그렇죠. 큰 일이 있을 때만 이제 마금질하는 그런. 그래서 사고 처리만 주로 하셔서 그렇죠. 사고 처리나 아니면 땜빵. 직원은 몇 분까지 계셨었어요? 많지는 않죠. 12명? 12명이요? 네, 12명. 그냥 행정직이 12명이라는 아니죠. 다 가이드. 그리고 저희는 가이드라고 안 했어요. 투어 스페셜리스트. 투어 스페셜리스트. 네, 저희는 지금 행정직이 2명인데 팀장님하고 부사장님 같은 경우 두 분이서 할 수 있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킹이나 뭐 티켓팅, 비자 이런 게 아니니까 가이드만 어레인징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직이 필요가 없죠. 그럼 이 비즈니스를 해보시면서 가장 잘 될 때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5년, 16년 지금은 그때에서 거의 유지 수준인가요? 그때보다 조금 덜해요. 왜냐면 제가 더 움직였어야 되는데 움직이질 않았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저는 제 수익보다도 이 직원들 월급을 많이 주는 편이에요. 딴 데 못 가게. 아니 그것보다는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싶어서 저만 몇 천만 원 벌고 이런 이보다는 저희 직원들도 좀 어느 정도 동종업계 최고 수준으로 대우를 해주셨네요. 동종업계는 최고예요. 저희가 이 여행사 쪽에서는 행정직으로 치면은 500개 넘게 받고 그랬으니까 지금도 기본봉급 플러스 이제 알파가 있는 건데 투어 받는 만큼 부사장님 같은 경우는 뭐 한 400 이상은 항상 벌고 평균적으로. 부사장님은 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저희 그냥 타이틀을 부사장으로 우리 주셨어요? 타이틀이 다 있어요. 원했어요 그거를. 네. 크게 될 때 생각했을 때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죠. 왜냐면 크게 됐을 때 직책이 실장이다. 그러면 더 크게 됐을 때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나가지고 부사장을 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위에를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라 가지고. 그렇죠. 미리 그 자리를 아예 없애겠다. 내가 차지하고 있겠다. 나중에 부사장님이었다가 갑자기 사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럴 순 없으니까. 실장님 다시 하셔야 됩니다.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이 비즈니스를 되게 크게 보셨네요. 성장할 거라고 보셨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부사장 입장에서는. 그러시면은 직원분들한테 그렇게 급여를 많이 주셨어요. 사장인 내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나 벌어보셨어요? 12월 달 같은 경우 보너스 정직원들 500만 원, 300만 원 주고 나서도 월급 외에 보너스로 500만 원 사는 거예요? 거의 월급만큼이 한 번 더 나가는 더 나가는 거죠. 월급 2배 주고 저는 그렇게 하고도 한 4천 남고 이 정도 규모에서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어요. 그래도 다른 업종에 대한 끝없는 열망이 그렇죠.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약간 예술가 쪽이라 가지고 그림이나 사진이나 자유로운 영혼, 역마살 지금 6년째 하고 있는 게 사실 신기하죠. 그러면은 이게 여행의 특성상 사실 어디 한 호텔을 갔어요. 그럼 다음번에 같은 나라 갈 때는 거기 안 가잖아요. 호텔. 그렇죠. 또 가는 게 딴 데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사실이잖아요. 네네. 이쪽은 어떤가요? 재방문율이 높아요. 호텔은 한번 갔다가 나 딴 데 가고 싶어 할 수 있지만 네네. 이 가이드 같은 경우는 이건 내가 호텔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여기는 중간 업체니까 그렇죠. 여기가 마음에 들었으면 계속 재방을 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국가 이미지죠. 국가 이미지. 나라가 좋아야지 계속 방문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일본 같은 경우 얼마나 자주 가요. 가면 또 가게 되고 또 가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인데 관광공사에서 또 태클 들어올지 그랬는데 저희 나라는 아직 부족해요. 많이 부족한가요? 네, 많이 부족해요.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 유산 이런 것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많이 망가졌죠. 개발 쪽에 치중하면서 진짜 지켜야 될 것들을 못 지켰기 때문에 서울 가보세요. 색깔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일본 가보세요. 색깔이 있잖아요. 그 색깔이 없다라는 거. 서울은 경복궁 빼고는 다 회색이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악영향이죠 여행사한테는. 그렇다고 개인 여행사들이 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하는 것 자체도 한계가 있고. 그렇죠. 이 여행사 하시면서 제일 보람 있었던 데는 언제예요? 사람들이 행복해하니까. 네, 그게 사실 모토가 있었어요. 제 스스로 제 별명이 제가 붙이고 막 그랬거든요. 약간지러운데. 뭐였나요? 행복의 씨앗. 내 스스로 타이틀링을 한? 네, 나는 뭔가 사람들한테 행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씨앗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새어머니도 많고 5명이었거든요. 새어머니 5분. 네, 아버지가 뭐가 여유가 있어서 새어머니를 많이 만난 건 아니고 지금 저희가 돌아봐서 생각하면은 저희 키우시려고 일은 하셔야 되니까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그랬다고 이제 믿고 있는 거죠. 그런 과정도 크면서 느끼면서 살고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쉽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후배들한테도 뭐 하고 싶다. 쉽다라는 말 쉽다. 사장님도 쉽다라는 말은 잘 안 하는 스타일 같은데. 저요? 일단 저지르죠. 그렇죠. 쉽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뭘 할 거다. 이건 이제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는 어리니까 행복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런 대리만족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루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작게나마 여행사 하면서 돈도 벌고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어주는 거 보면은 행복해하는 것 같고 재밌어하고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떤 부탁이든 또 다 들어주고. 뭐
그러면은 이걸 하시면서 내가 이거 그만둬야겠다, 이거 그만 때려쳐야겠다 라고 생각되실 때도 있으세요? 있어요. 있죠. 네. 있는데. 아니요,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갑자기 잘 되고 나서 뒷선으로 빠졌으니까 그닥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죠, 사실. 제가 사실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의 그 일에 대해서 돈은 평균보다는 좀 더 벌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큰 억제는 아니기 때문에 뭐 내세울 건 없어요. 대신 시간적인 면에서 저의 삶을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을 버는 시스템은 아니지만 사람을 믿고 서로 윈윈하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빠졌다라는 거. 거기에 이제 저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는. 그만두고 싶은 적은 있었죠. 이제 메르스 터지고. 그때 2015년 15년인가? 네, 메르스 터지고 이럴 때는 되게 좀 힘들었죠. 제 스타일이 워낙에 바닥에서 시작을 하니까 그 정도 바닥까지는 안 가니까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심적으로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없다가 없으면은 쌤쌤이에요. 근데 있다가 없어질 때 그 순간에 상대적 박탈감. 네, 박탈감. 그게 좀 셌죠. 근데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금방 다시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잠깐만, 메르스가 15년이었는데 또 비즈니스가 잘 될 때는 16년이었다고. 16년.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기다리고 있던 거죠.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잖아. 전문 용어로 요이땅이라고 하죠. 요이땅 되는 거죠. 그냥 확 몰리는 거예요. 16년에 제일 매출이 많았어요. 이게 진짜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버텨내면은 다시 또 빛이 드네요, 진짜. 그게 사람 사는 게 항상 어떻게든 넘기면. 그렇죠. 사실 그 시기에 많이 접은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떨어져 나간 업체들도 많고. 쬐끄만 업체들은 못 버틸 수도 있죠. 업앤다운이 항상 있으니까.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지사를 내고요. 해외에다가? 네, 해외에다가 동남아 쪽에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살아남으려면은 컨텐츠로 가야 돼요. 컨텐츠요? 네, 어떤 컨텐츠요?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돼요. 인터넷상에서 이 한국 쪽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제공하고 다룰 수 있는 또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 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거를 만들어야지 이게 더 롱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시작하기 위해서는 거창하게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정보를 대량으로 뿌리고 하는 건 제가 시도해봤는데 잘 안 돼요. 그 자발적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있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과정을 건너뛰고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 색깔 있는 컨셉, 사람을 끌어들여서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끌어들인 그 사람들을 끌어들일 때 뭔가 있어서 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와서 뭔가 놀 수 있게, 서로 뭔가 나눌 수 있게 그런 공간으로 키워나가면서 인터넷상에 한국에 대한 컨텐츠의 메카가 된다면 부가적인 시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죠. 사실 커뮤니티만 만들 수 있으면은 거기다 뭘 갖다 붙여도 사실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돈이고 사람이 힘이죠. 그게 광장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카카오도 사람만 모이니까 은행도 만들고. 그러니까. 그 행복의 씨앗. 저도 민망해요. 왜 웃어요? 너무 행복해서. 이 행복의 씨앗, 이거를 어떻게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비전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여행업과는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면 여행업은 상관이 없죠. 상관없는 거예요? 네, 또 다른 비즈니스인가요? 수익이 창출이 되겠지만서도 비즈니스로 접근하는 건 아니고 의미에 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어려웠던 시간들을 겪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저같이 흑수저, 심적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막막하고 이런 것들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있느냐 없느냐는 선지차예요. 맞아요.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힘들어도 갈 수 있고 방향까지 잘 잡아주면은 더 잘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이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행복을 갖다 건네줄 수는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되거든요. 많잖아요. 돈 버는 방법, 부자 되는 방법, 부동산, 재테크. 근데 그거는 심리적인 박탈감만 많이 주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자기가 준비가 안 됐는데 그것만 보고 실행을 하잖아요. 계속 나누면 안 되지. 그러면 오히려 더 수렁에 빠져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마음가짐, 사는 원리, 지혜를 먼저 전달해 주는 게 더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이끌어주는 자체가 행복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 더 크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거죠. 정리해보면은 이 씨앗을 심을 수 있는 토양을 먼저 다지고 이 토양이 다져져야 시중에 나오는 자기계발서 같은 것들 뭐 잘 먹고 잘 사는 법, 성공하는 법, 부자가 되는 법 뭐 이런 것들 내가 받아들일 토양을 먼저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사람들이 스스로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힘들 때 찾아와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자기계발서나 이런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일방통행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걸 듣고 내가 그걸 따라가는 거. 근데 하다 보면은 나한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BTS
BTS, 방탄소년단 RM이 자기계발서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는 가사도 있던데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최대한 이 쌍방통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기관이나 커뮤니티,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유튜버도 굉장히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다라는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핏 듣다 보니까 사실 이 여행업 비즈니스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한 분야잖아요. 그렇죠. 예. 새로 구상하신 쪽은 사실 돈하고는 사실 관계가 좀 많이 멀어 보여요. 때가 되면 돈이 벌리겠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수입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여행업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는데 네. 그 정도를 따라잡으려면은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사람이 뭔가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안에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은 정말 성인이죠. 자본주의의 기본이죠. 자본주의의 기본이죠.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성인이 아닌 이상 사기꾼이에요. 뭔가 숨기고 이렇게 돌아가서 뒤통수 치려는 거죠. 지금 구상하고 기획하는 것도 사실은 수익 구조가 보여요. 그 유튜브라는 자체도 광고 수익 같은 것도 있지만서도 또 그 이외에 퍼스널 브랜딩을 해놓으면은 어떤 식으로든 뭐 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긴 사람만 모이면 브랜딩만 되면은 뭐 강연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교육 기관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 달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큰 걸 보고 계시네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되 작은 행동을 실천에 옮기는 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맞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지만 또 다른 내 이 마음속 깊은 불꽃을 갖고 네. 또 다른 미지의 세계의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려고 도전하신 분들, 네네. 이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20대 초반들은 수익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일단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하시면 돼요. 충동적인 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 계획된 거라면 더 좋지만 충동적이라 할지라도 항상 강조하는 게 도전을 안 하는 게 시간 낭비거든요. 도전을 하면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갖다 되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죠. 왜냐면 남는 게 항상 있어요. 스티브 잡스 말을 빌리자면은 connecting the dots. 점이 만나는 거예요. 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도전해서 시도를 하면은 실패했다더라도 하나의 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쌓여가지고 뭔가 이룰 수 있는 거지 그냥 갑자기 대박이 나서 한 방에 된다? 그런 거는 허황된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 뭔가 하고 있던 안 하던 일단 해보는 거. 점을 하나 남기는 거. 점을 하나 남기는 거. 계속 점을 찍어 놓으면은 나중에 한번 확 그릴 수 있는 무언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아이디어라는 것도 만화 보면 빵 하고 이렇게 전구가 터지잖아요. 그런 거는 전 없다고 믿어요. 아이디어는 기존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그것들이 뭔가 연결이 됐을 때 그때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는 거지.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뭔가 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거기서 끝이에요. 생각의 깊이가 없어요. 자기가 생각을 많이 해놨으면은 접목이 됐을 때 그게 아이디어가 되는 거거든요. 전혀 연관성 없다고 생각됐던 그 점들이 어느 순간 멀리서 보면은 네. 어느 순간 이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멀리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어야 된다 그렇죠. 슬프네요. 그렇죠. 우리는 나이. 일단 내가 직접 실천을 해서 점을 찍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렇죠. 만약에 점 찍을 만한 내가 여유와 이런 게 없다면은 우리 또 까레라스 TV나 네. 구독.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박선동님과 함께 인터뷰 진행했고요. 저는 다음 인터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레라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행복하신 분 같아요. 저요?